제가 아마 그 잠 못 이루는 밤 댓글 상담이라고 초창기에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댓글을 읽어가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했었는데, 보통은 댓글이 너무 짧으면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3 여자인데 이제 뭐 미용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미용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영어만 잘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남겨주시면은 상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보통은 이런 기지를 보여주는 학부모님들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내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원래는 상담을 할 때 내용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면 더 좋죠. 근데 시시콜콜 여기다가 다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 제가 보통은 그 안에서 어머니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이의 대한 어떤 기질 검사를 한번 해보셔라. 정신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이 덜 된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중에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서의 사고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애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큼 따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 왜 못 놓느냐, 잘하는 게 있어. 몇 개 막 개중 압도할 만한 게 좀 있어.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자꾸 이상한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정상궤도까지 올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정상궤도까지 올리려면 학부모님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영향을 준 거는 솔직히 제가 엄마 탈 아빠 탈 안 하고 싶은데 맞아, 그게 팩트고, 아이가 타고난 기질도 영향을 준 거고. 오늘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글을 들으면서 무작정 비난보다는 듣고 나는 이런 식의 행동을 좀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 지인한테 조금 연락을 취해봤어요. 이것도 또 추측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 안 한 게 몇 가지가 또 있어가지고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잖아,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만님께서 어제 댓글 단 학부모입니다. 지금 아이 상태를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끊고 말씀드리는 게, 이분도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용을 단다는 게. 그러니까 요 점 참고하시고, 이전에 제가 추측성으로 그냥 막 다 때려박아서 비난했던 내용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 성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고3 여자아이고 일반고 내신 5등급 후반입니다. 초6까지 엄마표로 영어 공부 같이 했고 최근 영어 모의고사 1, 2등급 정도 나옵니다. 토익은 900점대 정도이고요. 물론 학교 영어 내신은 노력을 안 해서 3등급 정도입니다. 모의고사, 국어, 사탐은 3등급 정도 나오고 과탐, 수학은 5등급 이하입니다. 문과 성향인데 과학 중점 고등학교 이과입니다. 어릴 때는 나름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콴다로 수학학원 숙제를 했을 때부터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체벌도 했습니다. 아이의 기질이 너무 강했던지 초5 때 혼내니까 집을 뛰쳐나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했을 때 아파트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어 당황했는데 나중에 보니 같은 나이인 친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강한 기질이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러다 가출이나 자살할까 잔소리보다 아이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아빠는 딸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편을 들어 아이 훈육하다 아이와 사이가 더 안 좋아졌기도 했고요. 아이 아빠는 회사를 다니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 픽업이나 학원 상담은 아이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엄마표로 했지 나머지 과목은 열심히 학원 보냈습니다. 국어, 과학, 논술, 수학 등등 학군지에 거주 중이라 평균 이상은 시켰습니다. 한 달 수학, 과외, 비대면 수업 8회로 150만 원도 했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한다고 했지만 그뿐이었고, 메이크업도 한다고 해서 학원 등록 후 메이크업 필기는 통과했지만 실기를 3번 정도 떨어지고 포기했습니다. 메이크업 실기 시험을 방학 때 끝내고 싶었는데 떨어졌고, 실기 시험 때문에 학기 중에 한 달에 2번 빠질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본인도 메이크업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아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고요. 지금 간호학과를 희망하지만 내신으로는 갈 수 없어 영어나 약술논술, 학점은행제로 편입, 간호조무사 특별전형 등 다양한 루트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가 본인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데 엄마가 알아봐줘야지, 이런 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는 최근 접했고 깨달은 바가 있어 아이와의 위계질서를 다시 잡고자 어제는 아이를 크게 혼내면서 방부터 치우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엔 방도 치우고 학교도 지각을 안 했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키즈폰을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루 사용시간 그전부터 2시간 30분으로 설정되어 있고 아이패드는 압수한 상태입니다. 후천적 지능 저하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부모라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댓글을 제가 읽으면서 상담을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처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은 가슴 아픈 부분은 저도 되게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머니가 지금 아이한테 훈육하고 체벌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디테일을 여기서는 댓글에서는 느낄 수는 없는데 제 경험상 보니까 아이랑 관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문제집을 베꼈다든가 뭔가 대충 넘어갔다든가 속이려고 하는 행위가 6학년 때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3학년 때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래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 양육할 때가 되게 힘든 거예요. 거의 슈퍼맘이어야 돼. 왜냐면 아빠들한테 맡겨놨을 때는 아빠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디테일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을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되면 그 답안지 베끼거나 대충 해서 넘기거나 뭔가를 막 스킵해서 넘기는 걸 막 해요. 애들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즐기고 놀아야 되니까. 아이들 중에 나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보통 가스라이팅 된 경우가 많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이제 체벌을 하고 뭔가 아이한테 혼을 냈겠죠. 근데 그 강도가 저는 심했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여지껏 하지 않았던 강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이때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기세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기세로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는 순간부터 아이가 기세 싸움을 해서 엄마한테 대들거나 아직까지는 5학년, 6학년이면 이제 엄마들이 이겨요. 근데 중학생 되면 애가 딱 때리려고 그러면 잡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는 행동 제어가 좀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들은 이제 애가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CCTV 확인하고 경찰 부르고 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애를 못 찾았던 거. 그때의 그 공포. 어머니가 못 있는 거야, 아버님이랑.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어머니들이 기세가 위축이 확 돼요. 어머니가 또 그리고 이걸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는 추론하는 거예요. 아이가 일부러 못 찾을 수 있게 이렇게 같은 라인에 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이는 같은 라인에 친구 집으로 간 거고요. 엄마가 하필 못 찾았던 거고 아빠랑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공포가 극대화된 거예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먹어도 놀란다고 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니들이 그 놀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아이를 이기는 게 상당히 쉽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상당히 많이 사랑하셔서 아버님이 어머님 편을 드는 건 좋은데 아버님이 더 유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자녀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특히나 여자애들한테는 갑자기 친한 척 했을 때 이전까지만 해도 손도 안 댔던 사람이 갑자기 막 친근하게 다가오고 말 걸고 이러면 또 멀어지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훈육을 시도를 할 때 당연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빠가 무섭다는 게 각인이 안 돼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약간 느낌상 귀한 자식 느낌이 나요. 뭐 늦게 낳았다든가 아니면 외동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너무나 납니다. 지금도 학원빨로 얘가 학원 수업을 그래도 다니라고 하는 건 다 다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결핍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하나가 뭐냐면 고3인데 키즈폰 쓰잖아요. 핸드폰을 안 바꿔준다는 걸 끝까지 물러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또 메이크업 실기시험을 방학 때 끝내고 싶었는데 떨어졌고 세 번 떨어졌댔잖아요. 어머니. 문제가 뭐냐면 공부에 대한 처절하게 열심히 연습해봐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옥죄어 놓은 상황 안에서 컸기 때문에 얘가 의존 성향이 가장 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 가출을 한다든가 이런 사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걸 아셔야 돼요. 분리불안 장애가 있을 수도 있대요.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뭐 떨어져서 사는 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그런 기질을 보인다면 아직 심리적으로 성인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가 의견을 덧붙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이 아이의 멘탈에서 어떤 원동력을 하나도 못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님이랑.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저도 이해하고요. 포기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내신이 막 3, 4등급 막 이러잖아요. 과탐 수학은 5등급이고 근데 보통은 머리가 없으면요 7등급 8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애한테는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올해 못 간다고 하면 내년에 통합과학으로 해서 준비를 다시 시키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정시백은 없겠죠. 그리고 미용으로 뭔가 이렇게 막 한다 그랬는데 얘가 이게 미용업 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가 한 3번 떨어지면요 재능 없는 거예요. 어머니 실기에서 3-4번씩 떨어지면 재능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괜히 거기다 투자하시면 돈만 날립니다. 어머님들. 아이가 포기했을 때는 공부 쪽으로 턴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육모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정시로 못 가면 내년에 정시 다시 해보셔야 돼요. 논술도 써볼 수 있으면 써보긴 하는데 이거는 컨설팅 받아보거나 컨설팅 프로그램 안에 넣어보시면 어디 쓸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요즘에 약간 하향 지원하는 느낌이라 실제로는 적정이 완전하게 뜬 쪽으로 넣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대기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써보게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한테 웩슬러 검사나 이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뭐 정신질환 검사를 해보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애고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애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어머니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 아빠는 애가 이해가 하나도 안 가세요. 어머님이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요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인드가 다 이제 자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는 강제로 시킨 것만 남아있고 근데 아이한테 결핍을 주기에는 얘가 나이가 좀 너무 많아요. 지금 좀 추론을 했을 때는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면 애한테 그 사실이 알려줬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각인되면 애가 살 방법을 찾거든. 근데 나이가 먹고 애가 지금도 엄마가 알아봐줘야지 이렇게 의존 성향을 심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너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봐도.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애가 정신 차리려면 되게 복합적인 충격이 있어야 되고 모험도 하셔야 돼. 지금도 제가 좀 걱정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방 치우고 학교도 지각 안 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계속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애가 이거에 내성이 생겨요. 한 번씩 어겨볼 거야. 어기지 못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들, 꼭 해야 되는 것들, 이유와 근거 없더라도 그게 루틴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한테 뭔가를 막 잡는 게 많아지면 풍선 효과라 그래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세세하게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가진 용돈으로 살아가는 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얘한테 지금 고3인 애한테 이거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거야. 얘는 지금 끈기도 없고 어머니 거기다가 스스로 뭔가를 문제 해결 능력도 안 되고 뭐 자체적으로 뭔가 결핍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얘는 올해 대학교를 막 좋은 데를 간다 하려면 진짜 농담 안 하고 엄청난 트라우마급의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아니면 도가 돼. 그래서 제가 이걸 권유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굉장히 일관된 규칙하에서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들어와서 아이가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해 주시고 숙제도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모의 테스트 몇 점 맞았는지 다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너를 끝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기가 빨려가지고 아마 10년은 늙으실 거야. 환장할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차오르는 뭔가가 있어. 무조건 하고 자게끔 무조건 체크돼서 안 됐으면 혼을 내게끔 체벌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젠 체벌도 의미 없어요. 얘는 나는 올해
아니면 너를 대학교를 보내 돈이 안 된다. 이것도 주지를 시키셔야 되고 용돈도 주는 거 안에서 쓰게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그 뭐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 왜 방 청소 안 했어? 너 왜 이거 더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시간이 되면 방 청소했니? 안 됐어? 그럼 벌금 내고 이 청소 다시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 이 작업을. 그러니까 막 그냥 혼내고 벌금 주고 용돈 어차피 필요하다면 또 주고 이러면 안 돼요. 한 달 용돈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있는 안에서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 거지 지금 얘 위치 추적 백날 해봤자 소용없으세요 어머니. 얘 위치를 이탈하지 않잖아. 또 여기다 그것도 안 쓰셨어가지고 또 나중에 댓글 달면 저 답변 안 할 거예요. 그럼 답 없어. 얘 위치도 뭐 찾아야 되고 친구랑 뭐 하느냐고 안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면 답 없다고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얘를 정상범주에 있는 아이들도 노력해야 겨우 갈 수 있는 데를 지금 얘는 노력을 안 하려는 애 갖다가 지금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규칙이 굉장히 일관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엄마 아빠도 같이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여지껏 다 해주셨잖아. 다 알아봐 놓으신 거잖아. 간호조무사 특별전형. 간호조무사는 얘가 붙을까?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애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물론 뭐 타고난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의 기대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하한선이 존재를 해. 근데 아이들의 컨디션은요. 이게 뭐 공부하는 지능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계속 결핍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해놓고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한들 제가 지금 엄마 아빠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본적인 룰부터 안 지정해 주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요.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엄마만 꿈을 꿔요. 엄마만. 어머니만 꿈을 꾸시면 안 돼요. 아이가 이 꿈을 꿔야지. 어렸을 때부터 기본에 충실한 행동을 하시면 돼요. 1등급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과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의 꿈을 찾는 거는 성인이 돼서 찾아도 늦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 평범한 삶이라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것들이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맞아가면서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배워서 기본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요즘에는 기본도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핍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애들이 왜 열이가 없냐고 거꾸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풍족하게 해놓고. 근데 지금 와서 결핍을 줄 수 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말 좀 수정해 드릴게요. 아이 3살 버릇 엄마 80까지 뭘 절대 못 고칩니다.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지켜야 될 건 이 악물고 지킬 때까지 아이를 다그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그렇게 커오면요. 그걸 바꾸는데 그거의 몇 배의 시간이 더 듭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 아빠는 늙어갈 거고요. 절대로 그걸 지키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는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